지금부터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6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내가 아는 이 뉴스,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체크의 아나운서 김민경입니다. 거리를 거닐 때마다 추운 입김이 나오고 마스크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코를 시리게 만드는 것이 온전한 겨울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신호는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어제였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인데요.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수능을 위해 치열한 시기를 보냈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보낸 19살이 있기에 이 시즌만 되면 예전 생각도 나고 괜시리 기분이 싱숭생숭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맞이하는 뉴스에는 수능장에 입시라는 학생들과 그들을 배웅하는 부모님들의 사진으로 가득해 저도 응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사를 읽기도 했네요. 그때에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작은 시험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요. 그러니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은 입시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팩트체크 시작해볼까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체크 첫 번째. 여객기 비상 착륙 상황에서 승무원의 반말 지시는 원칙이다. 지난달 24일 필리핀 세부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기가 크게 파손되었고 최종 착륙 전 이뤄진 두 번의 착륙 시도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사고였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은 객실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고개 숙여라고 반말로 소리쳤다며 미리 착륙을 말해주었으면 대비가 되었을 텐데 갑자기 승무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지시해서 놀랐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다른 탑승객은 여행 카페 등의 게시글로 착륙이 시작되자 모든 승무원이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엔 이 소리 때문에 더 놀랐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에 원칙상 반말로 소리 지르는 게 맞고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사항이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라고 밝힌 뒤 기장이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나면 승무원들이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고개 숙여, 헤드 다운 등 계속 단체로 외치게 되어 있다고 매뉴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객기 비상 착륙 때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반말로 소리쳐 지시하는 게 원칙일까요? 맞습니다. 비상시 객실 승무원의 반말 지시와 샤우팅 대처에 대한 근거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항공보안에 관한 최상위 국제법에 해당하는 ICAO 객실 승무원 안전훈련 매뉴얼의 객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무원은 비상시에 충격 방지 명령을 외치고 이때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ICAO 문서에서도 비상탈출 시 승무원의 명령은 크게, 단정적으로 반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객실 승무원들이 동시에 명령을 외치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황경철 교수는 ICAO의 규정은 국제적인 표준 규정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 ICAO 가입국이 이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객실 운영 교범인 COM에도 반말 및 고함 지시 규정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COM은 항공사가 국내 항공법과 국제법 규정을 충족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OM의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해 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측은 COM의 일부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말 및 고함 지시는 대한항공의 유튜브 비상탈출 훈련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에서 객실 승무원은 머리 숙여, 자세 낮춰를 반복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도 COM을 따라 진행된다고 하니 규정상 비상 상황에서 반말 지시는 원칙이 맞음을 알 수 있겠죠. 영어는 통상 높임말과 반말의 구분이 없어 지시가 명령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임말과 반말의 구분이 있는 한국어에서도 반말로 지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서 반말 지시가 더 효율적이라는 실험 결과들 때문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서 반말을 사용한 대피 지시가 30초가량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의 반말 지시는 원칙이 맞습니다. 하고도 플러스 이지 주위 친구들은 일찍 만들어 본인의 PPT
말도 안 돼 거짓말 내게 하지마 티는 안 냈지만 짜증나 사실 난 속 좁아서 답이 말야 그릇이 넓지 못한가 봐 주위 사람의 성공이 배 아파 매밤 열심히 하는 게 아마 뒤떨어질까봐 일지 몰라 담배 한 대 피우고 한숨을 내뱉어 내가 난데 왜 이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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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몰랐는데 You say too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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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대 그래 다음에 시간 될 때봐 위로하지만 너 I'm fine 축하는 하지만 안 불러줄래 네 노래 또 티나지만 어긋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노래하지만 발성부터 껐다고 너 래퍼라면서 왜 이리 뚝딱거려 넌 그렇다 쳐 지금 얼굴 갖고 TV에 나온다니 정말 큰일 났어 신인 팀도 투정에 대기실이 비접대 우린 부럽게만 한데 Block B wasn't there 내 폴더 인사를 쌩 같은 선배 격해 오래 못 가서 날아갔지 But I'm still your fan 월등함이면 몰라 열등감은 빠져 모여 질투 시샘 따윈 not my style 남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Now you see me 사기캔데 녹취를 못 믿겠음 직접 지켜봐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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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요 사실 잘 될 줄 난 몰랐는데 You say too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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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대 그래 다음에 시간 될 때봐 위로하지만 너 I'm fine 축하는 하지만 안 불러줄래 네 노래 또 티나지만 어긋나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른이 되길 먼저 모두가 너무 다 커 보여 나 빼고 say life is beautiful 네 자랑은 이제 안 부러워 라고 말하며 그는 또 쫑긋서 Really really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며 기침 거울을 보며 내게 물어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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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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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첫 번째 팩트체크 정리하며 비유의 자격지심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팩트체크 두 번째, 출소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병화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병화의 거주지가 화성시 대학가 주변 원룸촌이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5년에 걸쳐 원룸촌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사람이 대학 주변 원룸촌에 살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출소 당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성범죄자 퇴거를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고 화성시와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인근에 초소와 CCTV를 설치하고 공무원을 배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소 전 박병화의 가족이 대리 계약한 점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 퇴거시키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거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 지역으로 거주지를 선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였죠. 전 국민이 이에 우려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 출소한 성범죄자도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하위 법률로 존재하긴 합니다.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면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해당 법이 유일합니다. 보호관찰과 전자감독부가 여부를 심사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만기 출소자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시 보호관찰관이 현장 출동으로 대응하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미약한 편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나 하나의 우주였던 두 눈동자에서 쏟아져 썼던 무한의 별들이 만들 어떤 꿈의 강을 건너며 미소 짓던 어린 날의 나 I miss you 흐르는 눈물도 아름답던 어린 날의 나 I miss you 작아도 빛나던 어린 날 평범해도 세상의 히로 차갑게 식어버린 my heart 다시 돌아와줘 my hero I'm still young still so young I'm still young Goodbye you see you again 예전보다 못하다 너무 변했다라는 말에 너무나 아프다란 아픔의 악사라도 꺼낸 날엔 그땐 바보 겁쟁이 수많은 이름들로 불리죠 근데 이젠 그 말에 지쳐간다 눈을 감는다 방황 속에도 미소 짓던 어린 날의 나 I miss you 흐르는 눈물도 아름답던 어린 날의 나 I miss you 작아도 빛나던 어린 날 이어서 박진영의 마이유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팩트체크는요. 팩트체크 세 번째. 일시적 해동 후 재냉동된 냉동식품 안전하다? 식약처가 소비자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품질 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식약처가 냉동, 해동을 반복하며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변화 우려로 인해 식품의 해동 후 재냉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것과 대치되는 결정인데요. 그렇다면 식품의 해동 후 재냉동, 정말 안전한 걸까요? 식약처는 이에 소분을 위해 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해서만 위생적인 분할 작업을 허용하고 곧 재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허용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존 식품 공장에서 대용량의 제품들이 들어오면 소분을 위해 해동하게 될 경우 나머지는 모두 냉장 상태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냉장 보관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어 폐기 처분되는 식품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냉장 보관되던 식품은 점차 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재냉동은 그런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폐기될 수 있는 것들도 줄어들고 환경보호 등의 부수적인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점인데요. 이번 해동 후 재냉동 허용의 대상은 식품의 제조 영업자와 전문 소분업자에 한하는 것이지 일반 유통 판매점에서는 해동 및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동 후 재냉동의 기준은 일반 가정에서 하는 상온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하는 해동법으로는 해동 후 미생물이 증식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므로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는 냉동식품의 해동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하며 신속히 소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해동 후 재냉동 가능은 일반 가정 및 일반 유통 판매점이 아닌 전문 소분업자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정이 들었던 집을 등지고서 익숙한 이 동네를 벗어나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된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늘을 빌어줘. 내 앞길에 행복을 빌어줘. 계절이 흘러 되돌아오면 더 나은 내가 되어 있을 테니 기대해줘. 나갈까 말까 수도 없이 망설였지만 일부만 되는 고민 따윈 이젠 그만. 사랑하는 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등에 업고서 내 발 앞에 그려진 출발선. 이젠 딛고 나갈 그때가 온 거야. 앞으로 총 몇 번의 희망과 그리고 또 몇 번의 절망과 차가운 웃음 혹은 기쁨의 눈물을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하늘을 빌어줘. 내 앞길에 마지막 곡으로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들어봤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이 요즘 제가 매일같이 듣는 곡 중 하나인데요. 유나가 대학 축제 시즌 많은 대학들의 축하 공연에서 부르며 예전에 발매되었던 곡이지만 다시 화제를 얻어 역주행하고 있는 노래죠. 벅차오르는 멜로디와 더불어 제가 좋아하는 우주 내용이 담긴 가사를 들으면 이별을 말하고 있는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위로와 힘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의 시작을 수능 얘기로 하기도 해서 저에게 요즘 힘이 되는 노래들로 중간 곡들을 구성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팩트체크를 들어주신 학우분들에게도 이 노래를 타고 힘과 응원들이 다가갔길 바라면서 오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팩트체크, 제작 연출 김현지, 기술 차소윤, 진행의 저는 김민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정규방송을 마치겠습니다.